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 대선 후보 시절 수요 억제책을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수요 억제책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초강력한 규제책이 나왔다. 자, 우리 부투스쿨 구독자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일단 이 앞부분 전반부는 정말 아예 모르신다는 전제하에 아주 쉽게 이 부동산 대책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과 어떤 식으로 이 대책을 대응하셔야 되는지, 특히나 저는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 시장에서 돈을 버셔야 되는지 그 나름의 투자법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따라오시면 단순히 대책 해설이 아닌 정말 이 시장에서 소액 투자자인 내가 어떻게 자산을 증식해 나갈 수 있을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사실 소액 투자자에게는 지금 이 대책이 엄청난 기회거든요. 자, 누군가에게 이게 패닉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지금 자산 증식의 기회가 한 번 더 왔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27 부동산 대책이 뭔지 아주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아주 쉽게. 첫 번째 뭐냐? 주담대를 6억 원 한도로 제한했어요. 주택담보대출. 정말 쉽게 가볼게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죠, 우리가. 주택이라는 걸, 부동산이라는 거를 캐시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동산을 살 때 항상 대출을 받아요. 그게 부동산 투자의 본질인데 레버리지의 활용이 그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까지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초강력 규제책인 겁니다. 어떤 부동산이든 6억 원 이상 안 해줄 거야.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예요? PD님. 40억? 그죠? 한 3, 40억 하잖아요. 강남 아파트 가격이 너무 남일이에요? 남일이 될 거예요, 앞으로. 자, 다시 돌아와서 30억짜리 강남 아파트는 이제 남일이 됐습니다. 왜? 6억 원까지밖에 안 해준다는 거야. 원래는 막 70%도 해줬어요. 물론 DSR이라는 걸 봤어요. 소득이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사실 7, 80%까지 받는 사람은 없었어. 그래도 절반, 한 50% 가까이는 받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6억 원까지밖에 안 해준대. 자, 30억 강남 아파트 사? 그럼 30 빼기 6은 얼마예요? 24. 24억 있어야 돼. 원래는 얼마 있어야 되는데 원래 절반이면 한 번 10몇억 있으면 됐었는데 뭘 구체적으로 계산합니까? 너 강남 아파트 돈 없어? 못 사. 돈 아예 없어? 원래 못 사. 근데 어설프게 있어? 못 사. 너 중산층이야? 중산층이 무슨 강남 아파트를 살려고 그래? 못 사. 너는 자산가가 되면 안 돼. 넌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 뭐 약간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패닉이 된 분들이 많고 둘이서 합쳐가지고 맞벌이로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비벼보려고 했는데 절망이 된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만 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대중적인 여론은 조금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 그럼 주담대 6억까지면 6억을 빌릴 수 있는 게 서민이냐는 거지. 6억 정도 빌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만한 사람들 아니냐. 그 사람들까지 걱정해 줄 거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문제는 정치 문제예요. 내 지지층이 어디 쪽에 있느냐,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원래 6억 이상을 대출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내 지지층이 아니잖아요. 일단 거기까지. 여하튼 이게 굉장히 센 대책이고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 20개가 넘는 대책이 나왔는데 굉장히 강력한 대책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금액 딱 정해서 6억까지만 해줄게는 없었어요. 얼마 이상은 안 해준다 뭐 이런 건 있었지만 그냥 6억 딱 정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다수의 서민들은 잘했다, 오히려 이런 리액션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 부동산 이거 거품 한번 꺼줘야 돼, 이런 여론들도 있어요. 여기 다 이해되시죠? 딱 머릿속에 입력해두세요. 주담대가 이제 6억까지밖에 못 받는다. 그 이상 되는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 너 캐시로 사라. 자, 일단은 더 깊게는 들어가지 않고 두 번째로 가봅니다. 그 다음에 이 주담대를 일으켰어. 자, 여러분 이 영상만 제대로 보셔도 완벽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말 쉽게 갈게요. 주담대 일으켰어? 그러면 전입 의무가 생겨요. 전입 의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출 받았니? 그럼 너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돼. 이거 무슨 말이야?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실거주일 때만. 이것도 6억으로 줄였지만 그것도 너가 투자용이면 안 돼. 들어가서 살아. 실수요자여야 돼 라는 거예요. 투자하지 말라는 이재명 정부의 워딩이 나오는 거죠. 사실 그렇게 남다르지 않죠. 왜? 2017년부터 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갭투자 전세대출 제한. 자, 이것도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갭투자가 뭐예요? 매매가가 있고 전세가가 있는데 그 갭을 활용해서 하는 게 갭투자죠.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겁니까? 이게 뭐 흔히 있던 거예요, 그죠? 전세 끼고 사는 거. 내 돈 1억 있어? 1억짜리 아파트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3억짜리 아파트 2억 전세 껴서 살 수 있는, 그게 갭 투자잖아요. 그 갭 투자라는 거 이제 임차인의 돈을 활용하는 거죠. 그 임차인이 전세를 이제 들어오잖아요. 전세 입자.
다주택자, 그 임차인이 본인 다 캐시로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전세 대출도 받는단 말이에요. 내 전세 보증금이 있어. 그거를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 대출을 제한한다. 단 이거는 그 소유권 이전될 경우만이긴 해요. 소유권 이전 시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세입자 돈 활용해서 등기 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가지고 그 잔금을 치겠죠. 자, 내가 매수자야. 내가 집을 사려는 사람이야. 계약을 했어. 그럼 보통 잔금을 언제 쳐요? 내가 계약금 내고 계약금 10% 내죠. 그리고 한 3개월 있다가 나머지 잔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 잔금을 어디서 구해요? 갭 투자니까 임차인이 내는 거예요. 임차인 보증금으로. 그럼 그 임차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 보증금을, 그거를 안 된다. 너 그런 식으로 집 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돈 활용하지 마. 너 왜 임차인 보증금 활용하려고 그래? 전세 사기 난 거 알죠? 한창 난리였잖아요. 그거 막겠다는 겁니다. 계약해놓고 새로운 임차인 받아서 그걸로 잔금 치는데 그거 하지 마. 갭 투자 못하게 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출 만기를 30년으로 한다. 뭐 40년이었는데 30년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나요?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을 40년 동안 상환했거든요. 나눠서. 근데 이제 30년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매달 내는 원리금이 늘어나겠죠? 그럼 부담이 되겠죠? 그럼 대출을 좀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겠죠? 영끌에서 어떻게든 버텨볼라 했는데 너무 액수가 커지니까 부담스러워서 안 사야겠다라는 심리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다주택자 추가 주담대를 막아. 다주택, 주택 많은 사람, 무주택, 1주택, 다주택, 그러니까 2주택 이상인 사람들 추가 주담대 안 나와. 너 더 사지 마. 어디 막 3, 4개 살려고 그래. 단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만. 지방은 괜찮아. 자, 여기서 하나의 힌트는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신용대출 100% 이내. 그러니까 신용대출도 이제 줄인다는 겁니다. 보통 부동산 살 때 어떻게 사요? 주담대 끼고 부족하니까 내 신용대출까지 쓰잖아요. 마통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용대출을 한도를 또 줄인다.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수요 억제책인 거예요. 수요를 억제하는 거잖아. 지금 공급 대책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선 공약이랑은 사실 반대로 가는 거죠. 근데 대중의 여론은 생각보다 우호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마치 8년 전에 이 게임을 봤는데 지금 오징어 게임 3가 나왔잖아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왜냐면 문재인 정부 첫 대책이 2017년 6월 19일 날 나왔거든요. 시작됐습니다. 25년 627. 아시다시피 이때 20개가 넘는 대책이 나왔거든요. 그때 619 나오고 그 다음에 82 대책 나오면서 이때가 굉장히 강력한 원펀치였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강력한 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앞으로 5년 동안 또 이거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지금 마음 한켠에 든다. 25, 26, 27, 28, 29. 자, 여하튼 그럼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어떻게 돼요? 바로 나타나죠. 거래량이 확 줄어듭니다. 왜? 나 대출 지금 10몇 억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6억밖에 안 해주네. 나머지 돈 어디서 구해? 못 구하죠. 거래량이 확 줄어들면서 기존에 계약했던 것들이 계약 파기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국민 여론은 그렇게 그거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있다. 왜? 돈 많은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거래량이 줄고 있다. 갑자기 펄펄 끓는 돌에 찬물을 확 부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2025년 일단 하반기 장을 그리면서 가야 되는데 고가 아파트 거래량은 확 줄어들겠죠. 사실 진짜 완전 최상층에 있는 부자들은 상관없어요. 원래 캐시로 산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전세 끼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세 임차인들이 전세 대출 일으키는 전세 임차인이 아니에요. 그냥 원래 돈 몇십억 있던 사람들. 초고가 시장은 원래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다고 하면, 어떤 계급사회여서 피라미드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로 막 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그냥 끊겼다고 보면 됩니다. 강남 아파트 못 사요. 근데 어쨌거나 대다수의 지금 대중 여론은 원래 나는 못 샀고, 그러니까 약간 남일. 그래서 인생은 서러운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아무 관심이 없어. 여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바이, 싱가포르, 미국까지 어디 고를까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여기는 어떤 소득계층으로 봤을 때 좋아한다 지금. 아 그래, 집값 한번 떨어뜨려야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한동안은 소강 상태로 갑니다. 근데 지금 어쨌거나 서울에 절대적인 공급량이 부족해요. 자, 서울 매매가 그래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저렇게 빨간 선, 서울의 인구가 1000만 살짝 깨졌지만 그건 서울이 비싸서 경기도로 확대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1000만 이상으로 보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저 빨간 선만큼 약 5만 세대 정도가 매년 필요한데 지금 저렇게 줄어들고 있죠. 앞으로 엄청나게 집이 부족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6억 한도 내에 걸리는 아파트들 풍선 효과를 봅니다. 지금은 심리적으로 갑자기 빵 해가지고 이렇게 어수선한데, 부동산이란 건 결국은 그 어떤 본질 가치를 찾아
찾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최상급지와 이 중저가 라인이 인서울 내에서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 이게 쭉 이제 풍선 효과 받고 지금 가려던 거였어요. 강남 3구, 마용성, 한강벨트, 동작구, 광진구, 강동구, 종로구, 중구 이렇게 퍼져나가던 중이었는데 한번 딱 해서 셧다운이 지금 된 건데 다시 좀 시간을 갖고 있다가 그 밑에 라인들이 조금씩 꿈틀댈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 구간 내에 해당되는 뭐 서민은 아니죠. 근데 내가 어떻게든 영끌 해가지고 하면 그래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인다면 저는 인서울에 지금이라도 들어가시라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뭐 노도관, 금관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쪽이 이제 다시 한번 쭉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이제 또 올라. 그러면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이번 대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굉장히 무서운 워딩이죠. 지금 맛보기야.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부투스쿨에 30대 구독자분들이 많으시고 30대라는 건 결국 소액 투자자죠. 그럼 소액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의 인사이트가 또 있는데 이거 100% 이해 안 되셔도 돼요. 근데 엄청난 기회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대중적 워딩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어떤 뭐 기사에 실리는 서울의 뭐 거래량이 줄었다 이런 거랑 관련 없는 어떤 미시적인 시장인데 거기서 돈을 불릴 수 있는 하나의 투자법, 기회의 문이 지금 엄청나게 열린 거다. 자, 무슨 말이냐. 이 모든 거는 다 서울 수도권 한정이에요. 지방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지방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것이냐 했을 때 저는 그 문재인 정부 시절 때부터 전국을 막 휩쓸었던 그 지방장까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그 어떤 이 허들을 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방에 지금 섣불리 갭 투자 하실 건 아니다. 갭 투자 했다가 2년 뒤에 오히려 하나도 안 오른 기회비용만 날린 거가 될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이거를 경공매를 쓴다. 갭 투자 하지 말고 그럼 이 경매라는 제도는 국가에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어떤 채권 채무가 해소되는 툴이기 때문에 그럼 낙찰을 받았을 때 그 잔금을 칠 때 대출 규제가 이런 거에서부터 굉장히 자유롭다. 이거를 틀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이점들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7, 80% 대출을 받아서 더 크게는 8, 90%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뛰어들 수가 없어요. 근데 기존의 다주택자들도 못 뛰어들어요. 다주택자 규제를 해놨잖아. 그렇게 해서 잔금을 쳤어. 경락 잔금 대출을 활용해서.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전세로 놓을 수 있어요. 임차인 바로 받아가지고. 그럼 전세가율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지방들은. 그리고 거기는 이 갭투자 전세대출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임차인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서 등기 치는 게 아니잖아. 경락 잔금 대출로 치고 나서 그 다음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노다지장이 열릴 거예요. 원래 지금 부산, 대구부터 해서 광역시들의 경매 입찰가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갑자기 심리가 죽고 초보자들은 쫄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한두 달 소강 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시점을 적극 노리시라. 용기를 좀 내시면 돼요. 이거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지 않아요. 그냥 갭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왜? 내가 애초에 매입가 자체, 낙찰가를 내가 만드니까 낙찰이 안 되면 그냥 폐찰한 거지 손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에 대한 감각을 키우시고 시장 흐름을 보는 연습을 하시고 내 구조를 투자자로서 이걸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 엄청 노다지장이 열린다. 그리고 지방까지 가기 힘들어요. 그럼 이제 수도권 2급지 이하 시장,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노려야 됩니다. 이거 아직 풀려 있잖아. 그리고 그거를 단순히 그냥 갭으로 사서 앞으로 올라갈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쪽 지역이 앞으로 떨어질 확률은 낮다고 봐요. 인구 공동화 현상 그런 거 아주 먼 얘기입니다. 아직 앞으로 10년 내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방 쪽에는 좀 꺼려져. 그럼 그 수도권 2급지 있죠? 경기도에 지금 28개의 시가 있고 인천에 8개의 구가 있잖아요. 거기 2급지에 해당되는 지역들을 제가 여기서 너무 그걸 딥하게까지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정책적인 건 정책적인 거고 이 안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투자법은 찾아야 된다. 제가 할 일은 그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어쨌거나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형성돼 가지만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제발 당부드리는 거는 집값이 이제 떨어질 거야 라는 단순한 어떤 그런 희망 회로만 돌리면서 가만히 계시는 거. 대다수의 대중은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 부투스쿨 구독자분들은 그렇게 보다는 제가 부동산 투자 19년 하면서 느끼는 게 시장은 감정이 없습니다. 지금 아무나 막 뛰어들던 장에서 쫄보들이 확 사라지는 장이에요. 요 허들들을 오히려 내 이점으로 잘 활용하셔서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투자 경험을 쌓으시라. 강남 아파트 모르겠어요. 아직 거기 생각하실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강남 아파트를 내 당대에 못 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너무 생각하지 마시라. 지금 내가 몇 천만 원, 1억 이하 그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하반기에 이 정책이 오히려 아주 좋은 기회의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드렸고요.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어떤 내 투자 기회를 찾는 것에, 나날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는 것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